안녕하세요. 세상의 지식을 지혜의 꽃으로 아름답게 꽃피우다. 붓다의 웰싱킹 덕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우루스 빌만 지음, 정혜경 옮김, 심심출판사에서 출간한 스트레스는 어떻게 삶을 이롭게 하는가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스트레스가 면역계 기능을 떨어뜨리고 위궤양을 일으키며 암을 유발하거나 심지어 목숨을 앗아간다는 것을 진실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한마디로 스트레스를 만병의 근원으로 여겨온 것인데요. 그러나 이 책에서는 다바르 실험 결과와는 달리 여태까지 다른 스트레스 연구자들이 진실이라고 주장한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설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책에서 작가는 말합니다. 물론 스트레스는 병을 주기도 한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잘못 사용했을 때뿐이다. 결코 그 자체가 질병의 원인은 아니다. 스트레스를 밋밋한 일상의 양념으로 생각할 이유는 많다. 장담컨대 스트레스는 인생에서 만나는 가장 멋진 선물이다. 오늘은 나가는 말 부분 함께 보겠습니다. 스트레스, 살아있다는 증거. 전문가들은 좀 더 여유로운 자세로 스트레스를 바라보라고 권한다. 스트레스 연구의 선구자인 로버트 셀포스키도 만성적이지 않다면 스트레스는 해로운 점을 거의 찾을 수 없다고 강조한다. 단, 스트레스 전체를 나쁘게 평가하지 않되 일시적인 스트레스와 만성 스트레스의 차이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 건강에 해를 끼치는 건 대개 만성 스트레스다. 스트레스 요인의 반복적인 경험은 뇌의 재조직화를 막는다. 계속해서 한계를 넘어서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내면화해 뇌기능 손상과 우울증을 유발함으로써 면역력을 떨어뜨린다. 그렇지만 장기 스트레스라고 해서 무조건 겁낼 필요는 없다. 신경계 손상은 대부분 되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진도 뇌의 회복력에 깜짝 놀랄 정도다. 독일 쾌팅겐 영장류 센터의 에버하르트 푸스는 이렇게 말한다. 뇌의 반응은 매우 유연하고 다양하다. 스트레스는 되돌릴 수 있는 과정이다. 뉴욕 코넬대학교 신경학자 코너 리스터는 이와 관련해 획기적인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20명의 대학생에게 격한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를 주어 전전두 피질에 심한 손상을 가했다. 이는 뇌 스캔 결과로 확인했고 지적 능력 테스트 결과도 이들의 능력이 비교 집단에 비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불과 한 달 만에 뇌는 원래 상태로 회복됐다. 우리에겐 잘 발달한 알로스타시스가 있다. 이것은 외부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역동적으로 스스로 변화함으로써 안정을 유지하는 인체의 기능이다. 인체는 장기적으로 보아도 안정된 시스템이다. 미국 스트레스 전문가 브루스 맥쿠엔의 말처럼 장기적으로 혼란에 빠진 뇌의 희생물이 될 이유가 없다. 이처럼 스트레스는 건강의 무덤이 아니다. 오히려 진화의 투쟁에서 승리하도록 세포가 단단히 무장하게 해준다. 스트레스는 평생 위험에 저항하도록 우리를 도와주며 심지어 인생 말년에도 긍정적인 힘으로 작용한다. 몇 주 동안 자리에 누워 있으면 금세 근육이 줄어든다. 정신도 자꾸 도전받지 않을 경우 쉽게 흐트러진다. 그래서 뉴욕 컬럼비아 대학교 심리학자 우르줄라 슈타 우딩거,
그는 일정 정도의 스트레스는 행복한 삶의 원천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나이가 들어 은퇴했더라도 도전적인 활동을 해야 나중에 치매에 걸릴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 조기 은퇴에 따른 활동 부족이 알츠하이머 같은 질병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과학적 연구로도 입증되어 있다. 건강의 적신호가 켜져도 우리는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야 자각한다. 안타깝게도 그땐 이미 너무 늦다. 나아가 스트레스는 삶의 안전장치다. 뉴욕대학교 경제학자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는 허약한 시스템에는 스트레스 유발 요인이 위험을 안겨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시스템에는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는 자신의 저서 안티프레질에서 불확실성, 무질서, 가변성이 얼마나 큰 이익을 주는지 설명하고 강건함으로 가는 출발점은 작은 손상이다 라고 주장했다. 그는 호르메시스를 예로 들었다. 호르메시스란 양리학에서 나온 개념으로 미량의 유해물질은 오히려 유기체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는 의미다. 너무 많이 섭취하지만 않으면 독성 물질이 과민 반응을 유발해 전체 상태를 개선한다는 이야기다. 또 한 이론은 전쟁 세대가 극심한 식량난으로 강제적 다이어트를 한 덕분에 수명이 더 연장된 이유도 설명해준다. 탈레브의 말을 들어보자. 규칙적인 식사는 해롭다. 공복 스트레스 요인을 앗아가기 때문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가 자신의 잠재력을 전부 끌어낼 수 없도록 만든다. 호르메시스는 우리가 식사와 공복의 자연적 밸런스를 회복하도록 만들어준다. 이 말은 스트레스 요인이 유발하는 스트레스 반응을 이용해 다시 정상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생물학적으로 지극히 정상이라는 의미다. 그러니 생존에 필요한 모든 스트레스 요인을 깨끗이 없애고 스트레스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로울리 만무하다. 우리와 우리의 시스템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일정 정도의 불안은 꼭 필요하다. 억지로 긴장하면 뇌는 즉각 기혈을 한 단계 올린다. 실제로 너무 조용하기보다 적당한 소음이 있어야 더 집중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옆에 항상 통역사가 따라다니면 절대 외국어를 배울 수 없다. 이 원칙은 정신과 신체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1892년 베를린의 해부학이자 외과의사인 율리우스 볼프가 주장한 볼프의 법칙을 떠올려보자. 골격은 부하에 따라 거기에 적응해 변화하는데 부하가 클수록 골격의 강도도 증가한다. 이 말을 거꾸로 돌리면 부하가 적거나 없을 경우 뼈가 약해진다는 소리다. 바로 이것이 생명체와 기계의 차이다. 기계는 계속 돌리면 마모되지만 생명체는 부하를 겪으면 더욱 강해진다. 결국 우리 몸은 로봇처럼 사용시간을 최소화한다고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스트레스를 가하고 사이사이 휴식을 취해야 더 아끼고 보호할 수 있다. 탈레브는 가장 중요한 정보원의 스트레스 요인의 커다란 학습 효과를 강조한다. 우리와 우리의 시스템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일정 정도의 불안은 꼭 필요하다.